오늘은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메리츠 금융지주 최근에 댓글로 메리츠 금융지주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다뤄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제가 진짜로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영상 한 20개도 넘게 찍은 것 같아요. 영상뿐만이 아니라 블로그에서도 메리츠 금융지주는 진짜 좋다라는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참고로 제가 52,500원 그리고 43,900원 요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말을 했었죠. 주가 하락하면 절호의 기회다. 주가 하락하면 오히려 좋다. 인생 절호의 기회다. 뭐 장기 우상향은 정해진 수순이다. 내가 투자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만큼 저는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 좀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메리츠 금융지주 관련돼서 20개 영상 넘게 찍었고 최근에도 뭐 8만원 넘게 오르고 9만원 넘게 오르고 과거 올랐었던 주가보다 2배 이상 올랐을 때도 메리츠 금융지주는 좋다라는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는 안 늘죠. 요거 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했다가 틀리면 욕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맞아도 그렇게까지 칭찬은 안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몸을 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시청자분들은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리츠 금융지주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살 기회를 도저히 주지 않습니다. 요때 살 기회 줬었어요. 근데 요때 못 산 사람들은 앞으로도 못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YTD죠. 올해 들어서 75% 주가가 올랐습니다. 와, 진짜 75%. 코스피가 지금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 증시에서 메리츠 금융지주만큼 75% 오르는 종목도 있기는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희귀한 종목이기도 하죠. 저도 최근에 맥도날드나 JP모건 체이스나 뭐 P&G와 같은 미국 주식을 다루고 있는데 국장은 좀 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그래도 국장 중에서 그나마 또 괜찮은 기업도 있기는 합니다. 그게 작아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아직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보면 뭐 PER이 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굉장히 위험이 있는 게 보면 지금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인데 이거는 얘네들은 은행이죠. 그리고 지주사입니다. 얘네들 뭐 증권도 가지고 있고 신한증권 있고 하나증권 있고 KB증권이 있죠. 그리고 뭐 캐피탈도 있고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많잖아요. 저축은행도 있고 그리고 은행도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보험이랑 그리고 증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금융지주라고 얘기하기도 좀 힘들긴 하지만 뭐 증권이랑 보험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은행은 없죠. 그래서 보면 자산 총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100조밖에 안 돼요. 100조도 크긴 하지만 뭐 신한지주 거의 한 700조 원, 그리고 하나금융 뭐 600조 원, 그리고 KB 715조 원, 뭐 요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크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고 하나금융지주보다도 메리츠 금융지주가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을 보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큰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크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만큼 주주환원에 대해서 진심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환원이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오늘은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 관련돼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얼마만큼 오를 것 같은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 요거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 방에 해줄 것 같아요. 보면 메리츠 금융 그룹에서 대주주의 한 주와 일반 주주의 한 주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고 앞으로 주가가 오를 이유도 요거 때문입니다.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의 PER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좀 적어요. 4.7배. 요거는 5년 평균 PER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 금융사들의 5개년 평균 PER은 거의 한 14배, 11배 정도가 되고 있어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훨씬 더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 1년간은 그래도 앞서 보신 것처럼 한 뭐 7배 정도가 나오는 것만큼 좀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떨어지는 편이기도 하죠.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사실상 미국이랑 일본 금융사들 대비해서 뭐
빠질 게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좋아요. 얘들보다 배당도 많이 주고요.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사주 소각률이랑 배당 수익률을 합쳐서 한 4%, 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이게 크다고도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메리츠금융지주는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가 PER이 10배는 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ROE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최근 들어서 ROE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메리츠금융지주의 5개년 평균 ROE는 22배입니다. 근데 국내 손해보험사, 미국 금융사, 일본 금융사 얘네들의 ROE는 10배, 11배, 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ROE가 뭐냐면 순자본 대비해서 이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벌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ROE가 높기 위해서는 돈을 잘 벌어야 되던지 아니면 자본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돈을 버는 거는 금융사들이 대표적으로 뭐 거의 일치하죠. 그렇게까지 크게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뭐 오를 때 다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하는데 자본을 줄이는 거면 이거는 말이 달라지죠. 얼마나 주주 하나에 대해서 진심이냐 요거를 따졌을 때 ROE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메리츠금융지주는 주주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죠. 이렇게 쭉 올랐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모가 자본이잖아요. 자본을 많이 줄였다. 주주 하나에 대해서 진심이었다라는 대목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주 하나에 대해서 진심인 애플 같은 경우 ROE가 말이 안 되는데요. 애플은 ROE가 100%가 넘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돈을 벌고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훨씬 더 돈을 벌고 있다라는 대목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왜 없느냐? 그만큼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메리츠금융지주도 조금씩 돈을 많이 나눠주고 있어요. 주주들한테. 그래서 ROE가 굉장히 높은데 PER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메리츠금융지주는 충분히 PER이 한 10배 정도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메리츠금융지주는 이거는 말씀드렸네요. 메리츠금융지주는 최근에 자사주 취득에 5천억 정도 규모를 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가 본격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5천억 자사주 매입이 뭐 그렇게 크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부터도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도 많이 했었고 배당도 많이 줬었거든요. 올해 3월 달에도 5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5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 규모는 조금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뒤에서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랑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 시키고 난 다음부터 2013년도 회계연도부터 핵심 실행지표로 주주 환원율 50%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 대비해서 50% 이상씩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배당으로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보면 2022년도에는 한 29%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뭐 20에서 30%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주주 환원율 50%를 설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2013년도 주주 환원율 51% 지켰죠. 이 그래프를 보면 현금 배당으로 요때 4,483억 원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자사주 체결로 6,400억 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보면 거의 한 1조 883억 정도의 돈을 주주환원에 썼죠. 이 말은 벌어들이는 돈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의 한 2조 2천억 정도 벌어들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야만 주주환원율 50%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면 실제로 2조 2천억 벌었을까라고 한번 보죠. 2023년도 거의 한 2조 1천억 정도 벌었죠. 그래서 거의 뭐 일치하게 이렇게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2%이기 때문에 2조 2천억 정도는 안 되고 2조 1254억 원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50% 주주 환원율을 지켰고 올해도 50% 주주 환원율을 지킬 거죠. 이렇게 실제로 정책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올해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이 2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총 주주 환원율 50%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이랑 그리고 배당으로 쓰는 돈이 최소한 1조 2천억 원은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1조 2천억 원 요거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5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1조 2천억 써야 돼요. 5천억 원 매입을 했으니까. 근데 보면 최근 들어서 올해 3월 달에도 5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5천억도 자사주 매입을 했죠. 그래서 이미 1조 정도의 주주 환원을 쓴 겁니다.
근데 1조 2천억 써야 되니까 2천억이 남았죠. 2천억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배당으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을 좋아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때까지는 배당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은 생각보다 뭐 많이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의 기대치는 원래 한 2천억 그 정도였었어요. 2천억에서 3천억 그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에 더욱더 이렇게 힘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조 했기 때문에 2천억 정도의 2천억 정도의 배당 수익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의 상장 주식수가 1조 9천억 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총 배당금으로 2천억 원을 줘야 되는데 1조 9천억 정도, 1조 9천만 주가 있으니까 나누기 1.9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인당, 그러니까 DPS죠. 이거는 DPS가 1,050원 정도가 나옵니다. 1,050원 정도가 나오면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배당 수익률이 1,050원 나누기 122,600원 하면 배당 수익률이 1%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배당 수익률이 1% 밖에 안 나오는 게 안 좋은 거는 아니죠. 배당 수익률이 낮은 만큼 그만큼 자사주 소각에 더욱더 돈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근데 시장에서는 얼마나 기대를 했냐면, 원래 배당금으로 2,333원을 올해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1,050원 정도의 DPS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5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DPS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대신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다. 근데 시장의 기대는 자사주 매입에 조금 더 뭐 플러스 알파 요인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50% 정도의 주주 환원율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2조 4천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버는 게 아니고 더욱더 돈을 많이 번다면 이라는 것도 남아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최근 추정치 대비해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도 돈을 더욱더 잘 벌었고 2분기도 돈을 잘 벌었습니다. 보면 1분기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45%나 돈을 잘 벌었고 2분기에는 22%나 돈을 잘 벌었습니다. 물론 3분기, 4분기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실제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온다라 그러면 2조 4천억 원이 아니고 2조 7천억 원, 뭐 2조 8천억 원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 와, 이거는 진짜 주가가 뻥뻥 튀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 컨센서스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런 거와 더불어서 해서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로 보면 1년 전에는 2조 1,000억 원 정도 돈을 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던 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때까지는 뭐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하다가 최근 1개월 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메리츠 금융지주가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어디서 잘 나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실적도 우리가 대충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메리츠 화재에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험 손익이 저번 1분기보다는 6% 상승을 했고요. 뭐 이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손익에서는 마이너스 5%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물론 증가는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총 단기 순이익으로 따져보면 전분기 대비해서는 3% 플러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1% 플러스입니다. 메리츠 화재에서도 나쁘지 않게 했네요. 근데 메리츠 화재보다는 메리츠 증권에서 실적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순영업 수익 요거 보면 와, 전분기 대비해서 68% 플러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플러스. 영업이익 보시죠. 단기 순이익이 중요하죠. 단기 순이익이 92% 전분기 대비해서 플러스 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1%나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을 끌었던 거는 메리츠 화재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메리츠 화재보다도 메리츠 증권이 훨씬 더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에 속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이게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죠?
보통 금리가 정점을 치고 금리가 떨어질 때는 증권사가 좋습니다. 보통 금리가 높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죽죠. 그래서 부동산 PF 그쪽으로 충당금을 많이 쌓았던 것도 사실이기도 했죠. 최근에 뭐 여러 증권사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 그러기도 했는데 메리츠증권도 마찬가지로 국내 PF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해외 부동산 쪽으로 충당금을 많이 쌓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고점을 찍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충당금 환입이 생길 수가 있었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IB 쪽, 인베스트뱅크, 요런 쪽으로도 좀 수익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M&A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증자라든지 요런 쪽으로 메리츠 증권과 같은 곳에서 뭐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쪽으로도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쪽으로도, 채권 쪽은 오히려 화재 쪽이겠네요. 보험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채권도 투자하기도 합니다. 채권 같은 경우도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평가손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앞으로 떨어지겠죠. 최근에도 0.25% 금통위에서 금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증권사들은 오히려 좋습니다. 근데 보험사들은 반대로 좀 안 좋기도 해요. 금리가 오를 때는 반대로 보험사가 좋고 증권사들이 떨어지는 게 보편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보면 실제로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요때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근데 증권이 요때 금리가 많이 오른 만큼 증권이 안 좋았고 보험사들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 상반기 때는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보험사들이 실적이 단기순이익 기여도가 떨어지고 증권사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거는 2011년도, 201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데이터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가 낮을 때는 오히려 증권사가 보험사보다 훨씬 더 단기순이익 기여도가 컸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실적이 높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라 그런다면 보험사의 기여도는 좀 줄어들고 증권사의 기여도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실적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아니에요. 과거 실적을 보면 쭉 올라갔습니다. 보험사도 올라가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올라가고, 근데 증권사들의 실적은 훨씬 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때 실적은 왜 이렇게 떨어졌냐? 요거는 부동산 PF 때문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게 환입이 되고 다시금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런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최근 컨센서스도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증권사 실적도 좀 정상화된다라 그러면 생각보다 메리츠 금융 지주의 단기 순이익이 2조 4천억 원이 아니고 뭐 2조 7천억 원, 2조 8천억 원 정도가 나온다라 그런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배당금 1,050원이 아니고 실제로 2,333원 정도 주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자사주 매입 1조 원 정도를 생각해보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PER도 지금 싸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참고로 5천억 원 3월 달에 자사주 매입을 했죠. 그리고 이번 9월 26일 날 5천억 원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요거는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얘네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할 겁니다. 자사주 매입에만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자사주 소각에도 이렇게 뭐 총력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리츠 금융 지주의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역인데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진짜로 굉장히 좋아요. 보면 2018년도부터 쭉 볼게요. 1조 1억 4,200만 주, 그게 이렇게 1억 4천만 주로 줄어들었고, 이렇게 뭐 계속해서 줄어들죠. 계속 줄어듭니다. 이때도 1억 3천만 주가 이렇게 줄어들고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죠. 1억 2,700만 주가 갑자기 2023년도 3월 31일 날 1억 7,400만 주로 늘어납니다. 요거는 한 번씩 댓글로 요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왜 갑자기 주식수가 늘어났냐. 메리츠 금융 지주, 주주 한원에 대해서 진심인 기업이라고 들었는데, 요거 좀,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동 아니냐라는 댓글을 한 번씩 남깁니다. 근데, 좀 여러 가지를 한번 기사나 아니면 정보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댓글을 남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는 메리츠 금융주가 유성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친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요런 것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주주들을 위해서 메리츠 증권이랑 메리츠 화재를 완전 자회사시키면서 포괄적 주식 교환, 그것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주주들한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주주들한테 안 좋지 않나라는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소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JP모건 체이스, 맥도날드, 그리고 P&G와 같은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 걔네들 많이 해봤자 1년에 거의 한 3% 정도 하거든요. 3%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걔네들 입장에서. 원래 3%도 안 할 때도 많아요. 근데 보시면 요거 퍼센테이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메리츠금융지주는 1년에 3%가 아니에요. 보면 월에 거의 한 2, 3% 막 그 정도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복리로 계속해서 쌓이겠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메리츠금융지주가 미국 기업들, 미국에서 자사주 소각에 진심인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자사주 소각에 진심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한번 다뤄봤는데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